당대표로 허은하 전 수석 대변인 선출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허은하, 이기인 두 사람의 이제 양강 구도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전 수석 대변인이 38.38% 득표를 얻었는데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니까 한 3%포인트 차였던 겁니다.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전당대회 당원 투표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함께 조대원, 전성균 두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서 신임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허은하 대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개혁신당을 합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탈당을 했는데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이때 탈당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갑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은하 대표 일성이 뭐였냐? 2027년 젊은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소위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지? 젊은 대통령이 누구지? 이준석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건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더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목표로는 광역은 물론이고 모든 기초단체 이 지역구에서도 후보들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이 지방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수권정당이 되는 것을 당면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개혁신당의 이 전당대회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뭔가가 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을 보낸 게 크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언론인 심사평가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전당대회 전에 토론회를 하는 걸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 이제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 옆에 윤석열 대통령 화환이 이렇게 크게 와 있어서 진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당 관계자가 진짜였고 또 심지어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후 있을 전당대 직접 와가지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홍철호 수석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서로 이제 좀 많이 좀 인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쫓겨날 때 사실 홍 전 수석이 당시에 좀 많이 반대를 했었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정무수석 말을 조금 옮겨보면요. 서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이 있을 텐데 그걸 소통을 통해 조율하는 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실의 역할이다. 이 개혁신당 같은 혁신적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 화환 갖고 와서 축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백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홍 수석이 방문에 대해서 개혁신당 내부에 좀 놀랐다. 그러면서 꽤 좀 전향적이구나. 용산이 좀 기류가 바뀌려나? 이런 기대도 있고 이게 홍철호 수석의 개인기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정말 반영이 된 걸까?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이 기류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네. 앞으로의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온유한 네.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